사람들이 자라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당신은 죽음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가장 무서운 것은 홀로 남겨지는 것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6년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몇 달 후 나는 기억을 잃었다. 결제 및 손님 맞이 등 기타 서류. 나는 일을 정리하는 데 바쁘다. 외로움을 위한 여유는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집안은 점점 더 으스스해지고 소리는 TV 소리보다 더 커진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빈 테이블. 나는 종종 밤에 남편이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곤 한다. 나는 마침내 의자를 바라보았다. 맙서사. 살아가는 것은 현명한 인간의 행위이다. 끝났고 내가 여기 없다는 이유로 많이 불평했어요. 그럴 수 없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매일 그 동네에 살아요. 친구들이 산책을 하자고 할 때조차 나는 여전히 건강하지 못하다. 나는 단지 내가 그것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유를 말할 뿐이다. 나는 떠난다. 내 딸이 가끔 나에게 전화를 걸어요. 엄마에 대해 물어보고 있어요. 그는 질문을 한 후 바쁘다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다. 어느 날 슈퍼마켓에 갔을 때 갑자기 남편 친구인 박영우 씨를 만났습니다. 제 남편이 살아계셨을 때 저는 그걸 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친구였지만 그가 떠난 후로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혼자 먹는 것과 같아요. 거래를 마치고 매장에서 나오던 중이었습니다. 무거운 가방을 들고 다니는 건 힘들어요. 걸어가던 중 멀리서 보행자를 보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가다가 봤어요. 나는 그렇게 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김 씨는 숙녀이신가요? 그는 영웅이었지만 행운보다 수치심이 먼저 찾아온 지 오래였다. 네, 만나기 어렵네요. 그의 얼굴은 여전히 애정이 넘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상한 일이죠. 그전에는 자주 보지 않아서 신경도 안 썼는데 그날은 왜 저런 표정이었을까? 영우조차도 그가 힘없이 웃는 것을 보고 김 씨랑 커피 한 잔 어때요? 라고 물었다. 너무 창피하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 것 같아서 망설였어요. 내 나이 또래의 남자와 어떻게 커피를 마실 수 있나요? 이상하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오래 혼자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 말에 그의 심장이 더 빨리 뛰었다. 나는 일어나 앉았다. 어쩌면 그 말이 나의 외로움을 끌어들였는지도 모른다. 평화로운 카페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따뜻한 대화가 나온 건 몇 년 만이네요. 나는 차를 마셨고 우리는 특별한 것에 대해 아무 이야기도 나누지 않았습니다. 동네 소식, 날씨, 이런 이야기는 대중적이지는 않지만 흥미롭습니다. 그날부터 모든 사람이 한 말은 모두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사람들은 조심스럽게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음이 굳어지면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누군가의 따뜻한 말이 내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끔 영호를 보곤 했습니다. 우리는 보통 간단한 인사를 나눕니다. 슈퍼마켓에 가세요. 그냥 식료품을 좀 사세요. 모든 것이 정상입니다. 대화는 되지만 시간이 더 오래 걸립니다. 더 따뜻해요. 우리가 처음 만난 이후로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나이가 들어서도 여자를 만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나는 그녀가 여자라고 추측한다. 그녀는 아무 이유 없이 머리를 다시 바꿨다. 거울 앞에 서서 새로운 옷을 입으세요.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웃었다. 이 나이가 되면 노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설렘을 감추지 못하죠. 그런 사례가 몇 번 발생한 후 영호가 가장 먼저 연락했습니다. 그녀는 저녁 산책을 하러 여기로 왔습니다. 부인, 참여하시겠습니까? 음성이 전화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내 가슴은 즉시 가라앉았다. 마침내 나는 망설이다가 네, 맞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저녁에 집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나는 걸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침묵하는 것조차도 나를 편안하게 느끼게 했습니다. 부드럽게 말씀하세요. 부인. 내가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은 내 칼라 위에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잎을 따냈다.
그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따뜻하고 세심한 접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더욱 긴장했습니다.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한편으로는 남편이 걱정됩니다. 나의 후회와 모두의 시선. 걱정했지만 오랜만에 다시 살아난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들은 매일 공원에 모여 간식을 먹습니다. 제가 걸어갔을 때 우리는 같은 동네에 살았습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자주 모여야 할까요? 벤치 공원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영호는 의사소통에 신중했다. 부인, 그는 제가 혼자 지낸 지 얼마나 되었는지 물었습니다. 당신은 해냈어요. 그 말은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설치했어요. 6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아무 말 없이 모든 사람의 손에서 작은 사탕을 하나씩 받았습니다. 이걸 좀 먹어봐. 그가 하나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면서 말했습니다. 그걸 먹고 나면 기분이 좀 나아지죠. 사탕이 눈에 띄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그 느낌을 기대하기 시작했지만 그것을 기대할수록 내 마음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따뜻한 느낌이었고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잘 지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우리 아이들이 이에 동의할까 봐 걱정. 제 인생에서도 영호, 휴먼하트와 함께 보낸 시간은 소중했습니다. 그냥 누군가와 함께 있으면 돼. 나는 그들에게서 삶의 힘을 얻는다. 너무 빨리 좋은 소식은 그렇게 빨리 퍼지지 않습니다. 조심하지 않으면 나쁜 소문이 퍼질 것이다. 나는 동네를 빠른 속도로 걸었다. 그가 그것을 영호 옆에 던졌을 때 나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짧은 시간에 너무 많은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 과부는 남편의 친구와 함께 나갔다. 그의 노인요양원에 침입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거리에서 사람들을 속여 돈을 뜯어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말이야,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내 가슴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찔렸고 모든 사람의 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위아래뿐이야. 그 말을 들으면 마음이 깊어집니다. 하루 중 하루는 꼭 그런 날이에요. 큰딸에게서 그 소문을 듣고 집에 와서 딸과 저녁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 라고 물었습니다. 너희 둘이 자주 만난다고 들었지만 영호랑 같이 가는 거야. 뭐가 있죠? 밥숟가락이 내 손에서 떨어지는 것을 볼 때마다. 무슨 뜻이에요? 나는 그저 손을 흔들며 그가 지역 주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나는 어머니를 보지 않을 수 없었다. 당신 아빠 친구한테 그런 짓을 하는 건 너무 심하잖아. 아니, 그 말을 듣자마자 온 몸이 굳어졌어요. 딸의 말이 옳았기에 나는 그날 밤 혼자 고통을 겪었습니다. 나는 방에 누워서 늙어가는 것에 대해 생각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이 나쁜 일인가요? 그때부터 나는 영호에게서 멀어지려고 노력했다. 나는 공원에 가는 것을 그만두었고 다른 사람들의 전화에 응답하는 것도 그만두었습니다. 왔는데도 아직 못 받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내 앞에 작은 봉투 하나를 보았습니다. 봉투 안에는 작은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 안에 사탕이 들어있습니다. 연락하다. 그 선이 보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싫어하고 마음이 무겁다. 그 단어들은 무슨 뜻인가요? 나는 그렇게 혼자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저는 더욱 무서운 상황에 처해 있던 영호 부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일 밤에 나랑 같이 산책할 사람? 당신이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났군요. 문을 잠글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제 마음은 찢어졌습니다. 잘 모르겠지만 그날 우리 둘은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더 큰 소문을 밝히고 싶지 않아요. 저는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시작했어요. 나도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남편분이 불륜 사실을 알고 병이 나셨다고 들었어요. 그들은 그가 스트레스로 인해 죽었다고 말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런 거짓 소문은 교회의 장로들에게까지 퍼졌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먹는 법을 알더라도 그게 부끄럽지 않은가? 너무 슬퍼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심각한 부상은 가족이 나를 찾아왔을 때 나는 매우 화가 났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되었나요? 영호, 그 소문은 사실이에요. 나는 노인에게 다가가서 아는 척하려고 노력했다. 그는 사기꾼이라는 비난을 받았습니다. 내 가슴이 떨린다. 너무 심했어요. 제 딸도 그 소문을 듣고 저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날 밤 나는 영호 때문에 마음이 아팠다. 저는 영호에게 연락하여 이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엔 우리는 오랫동안 만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는 대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게 당신이 원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전화가 끝난 후에도 나는 오랫동안 그 자리에 머물렀다. 우리는 모두 사람들이 한 말 때문에 울었습니다. 영호는 결국 그렇게 되었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건 나와 이탈리아인 친구 사이의 문제도 아니죠. 나는 의도적으로 전화를 피했다. 나는 이 소식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느 날 당신의 우편함에 작은 편지가 배달되었다는 것을 잊으셨나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거기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메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단 하나의 직선일 뿐입니다. 글꼴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개인이다. 나는 보이지 않기 위해 많은 날을 혼자 보냈다. 매일 산책을 다니는 영호가 거기 서서 나를 기다렸다.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 내 가슴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앉아서 아무 일도 없었던 척하려고 노력했다. 실제로 내 생각은 더 많았습니다. 그날 밤 문을 열었을 때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나는 아직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 사랑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나는 나 자신에게 말한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동안 바른 사람을 향하게 됩니다. 공원에는 벤치에 앉아있는 남자가 있었습니다. 나는 영호가 혼자 담배를 피우는 것을 보았다. 저는 평생 담배를 피웠습니다. 뒷면에는 무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 장면을 보고 울었습니다. 잠시 후 그는 주저했다. 나는 그에게 다가가서 왜 그렇게 고집이 센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다. 그는 돌아서서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렇게 말하고 가볍게 담배에 불을 붙였다. 끄고 기다려주세요. 간단히 말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똑같은 말을 해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나는 그것을 했지만 사랑은 돌아왔습니다. 꽃이 피기 전에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해야 합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관심이 없나요? 부끄럽지 않으세요? 여성은 그것이 없어도 혼자 살 수 있다. 당신이 길을 막고 살아가더라도 당신 나이 또래의 노인들에게 소문이 여전히 존재할 것이라고 설득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저는 그저 그 사람의 손을 잡아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모른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가 말했듯이 각자의 길을 가자. 우리는 단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나는 그것이 직선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세상 그 이상입니다. 어려움은 우리는 그들이 가족이었기 때문에 눈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날은 영우 씨를 만난 날이었고 막내딸이 또 화를 냈습니다. 그 한 단어에 내 가슴이 아팠어요. 아이들이 그걸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거짓 소문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저는 어머니 걱정이에요. 나는 알고 있었지만 내가 목격한 영호는 저는 그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은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어느 날 막내딸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는 엄마, 영호는 어떤 삼촌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개인으로서 알고 있나요? 잠시 동안 내 심장이 쿵쾅거렸다. 나는 내려갔어요. 다른 소문은 있나요? 그냥 늙은 아빠일 뿐이라고 들었던 것 같아. 왜 당신의 딸은 이런 행동을 하는 건가요?
그녀는 쉬고 있다. 그러자 그는 엄마, 말하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호 씨, 조금 탐험해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딸은 몰래 영호를 찾아갔다. 나는 그의 성격을 고려했다. 그는 못생겼을까? 영호는 예상치 못한 사건을 기다리고 있다. 저는 20년 동안 혼자 사는 노인들을 지원해 왔습니다. 저는 자원했습니다. 병자와 접근이 어려운 노인을 위한 병원. 이것을 넣어 요리와 함께 제공하세요. 그는 아내가 죽은 지 약 3년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뇌졸중을 앓게 되었는데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정성이는 마지막으로 치료를 받은 사람이었고 그는 실제로 나를 보호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안고 다녔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는 걸까? 저는 어머니께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호는 그저 내가 물었을 때 당황한 듯이 웃을 뿐이었다. 좋아요. 그들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는 내 딸들에게 말했습니다. 또한 내 딸들은 부정확한 소문으로 인해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날 큰딸이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처음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엄마에게 내가 영호 씨이고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왜 아버지는 저와 가까이 계시나요? 당시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것 같아요. 나는 울어요. 우리 가족이 화해한 후에도 소문은 끊이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나가 아니라 우리가 바뀌었습니다. 저와 딸은 슈퍼마켓에 가거나 외출을 하며 가장 흔한 누가 제 엄마와 그 영국인에 대해 말해줬나요? 싸다고 한 여자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슈퍼마켓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소문을 퍼뜨렸다. 장인은 파티에서 볼 때마다 늘 몸이 아파요. 그건 할머니의 말씀이잖아요. 막내딸이 방금 성명을 냈습니다. 저는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가 아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창작하고 공유할 때입니다. 슈퍼마켓은 조용해졌다. 영호의 자원봉사 활동은 그의 딸들에 의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고통받는 노인들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그정성의 아내, 폴란드. 저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공개했습니다. 선행을 한 사람을 비판하는 것은 옳은 일이다. 그러면 모두가 그들은 눈을 마주치지 않는다. 최적화하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동의해요. 그 소문은 매우 흥미롭네요. 하지만 진실은 그보다 더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부터 인기가 더 커졌습니다. 의미 없는 사람. 딸이 그것이 사라졌다고 말했어요. 내가 말했잖아. 평생 영우 삼촌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나도 살고 싶습니다. 어머니는 재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저는 그게 이상해서 그러지 않아요. 한 단어. 내 마음이 얼마나 강한지 모르겠어요. 가족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모든 소문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여전히 우리의 첫사랑이에요. 비록 이상하고 어색함을 느낄지라도 장군은 결국 진심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곳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66세가 되었을 때 저는 결심을 했습니다. 새로운 커플이 결혼했습니다. 흰색, 꽃다발이나 드레스 없음. 서로 마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사랑은 찾아오기에 너무 늦다는 법은 없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어릴 때만 가능합니다. 사랑은 늦은 사랑이 아니다. 아니요. 지금 당장은요. 혼자이고 외로우시다면 사랑은 언제나 찾아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마음에 들지 않아요.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하고 공유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